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세계 경기도 회복이 된다고 하고 네.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시장만이 이 새 첫날부터 맞습니다. 상당히 좋지 왜 못한 모습을 이럴까요? 보였습니다. 네. 자, 한번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가 고윤기입니다. 네, 새해 첫 주였던 지난 2거래일 동안 무려 코스피가 2.8%나 급락하면서 194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락폭이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요일 동안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의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제조업지표 부진으로 하락 마감한 영향으로 하락 출발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프로그램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전 거래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2014년 첫 단추는 그리 썩 양호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 변동성이 큰 가운데 상승 마감을 하면서 500포인트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백열전구 생산과 수입이 금지된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LED 관련주들의 상승세와 함께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세로 태양광 관련주들의 흐름 또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로 실적 우려감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또다시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그나마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자재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주택 관련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액 제도 폐기에 따라서 강세를 보였지만요. 그러나 이제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IT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플렉스컴이라든지 옵토홈텍 관련주들이 저성장 분석에 따라서 하락 마감하면서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2거래일간의 주가 네. 하락이 올 한 해에 대한 액땜이었으면 그러게요.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는데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작년부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환율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제 엔화 약세에 따른 영향이 좀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원석 경제부총리 또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또한 환율이 가장 큰 이슈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엔화 약세의 영향이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이기 때문에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에 따라서 주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잠재적인 리스크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과 관계된 IT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9조 7천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9조 원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9조 원을 하회할 경우에는 어닝 쇼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더욱더 가중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라는 점과 함께 최근 들어서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씩 부각된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잠적 실적 발표 이후 기점으로 조금은 소폭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9일에는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둔화하고 있는 유럽 경제에 힘이 될 만한 코멘트가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5% 넘게 밀리면서 130만 원 선도 내줬거든요. 바닥을 좀 지지하고 오늘은 반등에 나서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서 IT와 자동차 등과 같은 수출주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보시기를 더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정부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LED 관련주죠. 서울반도체라든지 루멘스, 사파이어테크, 한솔테크닉스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리모델링 관련주죠. 리바트, 이건산업, 벽산 같은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모바일 쇼핑 관련주들과 함께 엔화 약세에 따른 여행 관련주,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업종군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 기대감으로 코스피 증시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경기 회복은 지금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경기 회복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과세 이슈로 하락을 했었던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가 코스피와 대형주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 관심주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엔터 관련주죠. SM 소속 가수들의 어떤 해외 진출에 따른 수혜, 그리고 레드로버, 넛잡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닭고기 관련주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고 하림 같은 경우가 이제 4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높게 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 대한 환율 불안감이 시장을 강하게 누르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중형주 중심으로 네.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